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이에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늘 평소처럼 별일 없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마음속으로 늘 살면서 오늘 내가 보낸 내 하루를 다른 사람의 하루와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옛날에 읽어드렸던 조던 피터슨의 책이죠.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에서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오직 어제의 너와 비교하면서 살아라. 아마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몰두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남들의 어떤 잘 나온 사진 같은 SNS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내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사는 삶이 훨씬 더 근사해 보입니다. 더 에너지를 쓸 때, 거기에 에너지를 쓸 때 더 어떤 큰 효과가 있겠죠. 삶이 더 나아짐에 있어서.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알죠? 근데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또 잘 살아낼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순간순간 품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들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다시 나에게로 중심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한번 용기를 내는 거겠죠. 그게 어쩌면 내가 내 삶을 대하는 자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란 도연아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 라고 느꼈어요. 어쩌면 저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틋한 나가 아닐까. 어쩌면 가장 아껴야 하는 존재이지만 굉장히 차갑게 대한 사람, 그게 내가 아닐까, 스스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빼고 속으로는 무척 스스로를 아끼지만 늘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내 삶, 내 하루하루들에,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생각해보는 것,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채찍질하고 있진 않은가? 나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잠깐이라도 한다면 그럼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잠깐 멈추는 시간이고, 인생이란 어떤 시합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사실. 그쵸? 강요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물론 맞겠지만 저는 다른 이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갈 거거든요. 천천히 가면 돼요. 갈 거예요, 계속. 나만의 속도로 잘 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재밌게 하루하루 정말 힘차게 살아요. 재밌게.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멋진 순간에만 나를 자랑스러워 여기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고꾸라져 주저앉아 뚝뚝 눈물 흘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스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다. 나에게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고 정성스럽게 목욕물을 받아주는 것이다.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 내 귀를 막아주는 손이다. 사랑은 그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을 품어주는 일이기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고민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정작 나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지 않는다.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알지 못한다. 필요한 건 타인의 조언이 아닌 마음의 소리다. 찾아야 할 건 정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선택이다. 질문을 적어 내려가자. 그리고 나에게 묻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나다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나에게 묻자. 당당한 아마추어. 모든 것을 잘해내고 싶었다. 속하는 무리에서 가장 뛰어나고 싶었고, 관심 있는 분야는 모조리 잘하고 싶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실패를 했고, 그보다 많은 실수를 했으며, 많은 미움들을 주고받았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한 번의 깨달음으로는 부족했다. 도무지 정답을 모르겠는 삶 속에서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부족하고 서투르다는 것을. 한동안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기분에 빠져 있었다. 남들은 뚝딱뚝딱 해내는 일을 나만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땐 알지 못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워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부족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배워가는 중이니까 나의 노력을 알기에 결국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시간과 노력에 쌓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이만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아, 나 참 멋진 것 같아 하는 이런 두꺼운 철판도 필요한 법이다. 혹시나 오늘의 실수가 자꾸 맴돈다면 지난날의 후회가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온다면 그땐 당당히 말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나에게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에는 더욱이. 다정한 물음. 나를 드러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내게 많은 물음을 던지는 것.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지, 나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는 것.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나를 다정히 기다려주는 것.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희미한 나를 또렷하게 만들어가는 것.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다. 힘든 일을 헤쳐나갈 힘, 슬픔을 이겨낼 힘, 나를 언제나 믿고 사랑할 힘,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건넬 수 있는 힘. 나의 힘을 길러주는 건 나에게 다정한 물음을 건네는 것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보석 같은 당신. 나를 잘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나를 잘 모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가치는 나만이 알고 스스로 가치를 낮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것을 깎아내릴 수 없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 타인의 평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지 말자. 당신에 대해 알아가려 노력하지 않고 보고 싶은 면만 보며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보석을 보석이라 부르는 이유는 많겠지만 사람들의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석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석이라 들은 것을 보석이라 부른다. 우리는 유일하고 빛나는 존재이니 보석이라 불릴 덕목을 갖춘 셈이다. 스스로 보석이라 여긴다면 보석이 된다. 나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런 빛나는 존재로 바라본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보석 같은 당신이 남들의 시선에 빛을 잃지 않기를, 당신이 정의한 당신을 잊지 말기를. 처음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니까. 변화를 꿈꾸지만 선뜻 바뀌지 못하는 자신을 꽤나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곤 한다. 변화하고 싶으면 행동을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행동을 해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하지만 변하고 싶다는 의지를 품은 순간, 꿈을 그린 그 순간은 분명 내가 변화를 시작한 순간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나에게 찾아온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은 내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모습에 가까워진다.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당장 실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다. 머릿속에 그린 나에게 향하고 있다. 변화의 시작을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기를. 더 높이 뛰기 위한 뚱닦기 중일지도 모르니까. 주저하는 나를, 망설이고 있는 나를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다려주기를. 꿈꿔왔던 내가 되기 위해 내딛는 저 걸음이 될 테니까. 응원을 먹고 자란 우리. 누군가는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지만 난 믿는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꾸려고 하는 것과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르다. 나의 기준대로 바꾸려 하면 바뀌지 않겠지만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다면 차츰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꿈꾸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손을 뻗는 것이 진정한 응원이 아닐까. 나 역시 못하겠다 싶은 순간들을 주위의 사람들 덕에 이겨낼 수 있었다. 자신이 없고 막막했던 순간, 주위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은 내게 자신감이 되어주었다. 과연 그뿐일까?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덕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건네준 사람들 덕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사람들 덕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됐다. 우리도 결국 누군가의 응원과 위로를 먹고 자라났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한 걸음이 어려워 망설이는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에게 지지와 응원을 건넬 힘이, 열렬한 응원을 전하고 싶다. 희망이라는 씨앗은 사람에게서 얻어지니까 서로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나를 사랑하려는 노력. 이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틈이 없다. 아담한 집에 살아도 나의 공간을 애정하고, 자가용이 없어도 지하철의 풍경을 즐긴다면,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들과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르니까 내 기준의 만족과 행복이면 충분하다. 조건과 자격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과 자격 따위는 필요 없다.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면 된다.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란다.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 그런 때가 있었다. 툭 치면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이던 때, 참으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봐도 툭툭 눈물이 떨어지던 때, 그때 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가장 먼저 습득한 의사의 표현은 울음이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울음을 터뜨리며 생을 시작한다. 어쩌면 울음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이 아닐까? 배우지 않아도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표현이 아닐까? 툭 하고 떨어지는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 내 신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쌓여온 그 힘듦이 터져나온 것이다. 흐르는 눈물을 외면하지 말길.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길. 내 앞에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측은지심으로 나를 달래주기를. 나와의 데이트.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려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관심사와 취향,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건 나만의 시간을 행복하게 채울 기반이 된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와 내가 잘 맞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우울하면 타인에게 이 시간을 맡기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새겨진다. 나와 잘 어울려 노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좋아하는 걸 찾고 깊이 빠져드는 시간을 갖는 건 나와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수많은 연결고리가 생기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하게 느껴질 것이다. 깊이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나와 단둘이 노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다. 닮고 싶은 당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뚜렷한 능력을 배우고 싶거나 무언가를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닌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함께 걷고 싶은 사람, 자신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 익숙함에 무뎌지지 않으려 소중함을 되새기는 사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삶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마음을 한결같이 전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들을 오래도록 보고 싶다.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고 싶다.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잘했네 한마디로 칭찬이 끝나고 잔소리가 이어진다. 원하는 곳에 취직하고 난 뒤 가족 모임을 했다. 애기양양해진 난 자랑을 늘어놓았고 아버지는 역시나 잘했네 한마디를 던지신 후 앞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들뜬 나의 마음을 눌렀다. 한순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다. 소름이 잔뜩 쌓인 난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다. 살아보니 웃는 날 하루를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야 하더라. 아빠는 네가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칭찬보단 조언을 해주게 되나 봐. 풍파를 겪으시면서
아버지는 칭찬보다 조언을 건네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하셨던 것이다. 가족을 지키느라 감정이 메마른 당신에게는 그 한마디가 자신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 잔소리는 언제나 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던 세월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각자의 언어가 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다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의 본질을,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전히 아버지의 칭찬은 한마디이지만 이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안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도 안다. 나의 앞날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안다. 애쓰지 않아도, 너무 애쓰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나만 놓으면 끝날 관계를 부여잡지 않고, 떠나는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고, 사랑받으려 나를 흐리지 않고,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곁에서, 그 곁에서 살아가고 싶다. 가면을 벗어 던져도 괜찮은 나의 민낯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구태여 서로를 잘라내지 않아도 맞춰주는 사람들. 부여잡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사람들. 돌아볼 기회. 예전엔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게 못 견디기 싫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별거 아닌 조언과 충고에도 감정이 상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수그러들었다. 누군가의 기준엔 안 맞을 수 있지만 나의 기준에 괜찮으면 된다는 단단함이 생겼다. 이제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말해도 괜찮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돌이켜볼 기회가 생겼다는 그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비판과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면 된다. 나를 돌아볼 기회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측 불가한 삶을 위해 오늘 하루가 예상되고 내일이 예측되고 앞으로의 나날이 가늠될 때 권태를 느낀다. 앞으로의 삶이 정해졌을 때 기대를 잃는다. 이미 정해진 것에 새로운 기대를 품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았던 선택지는 이제 5손가락으로도 세워진다. 어른이 되면 다 이런 것이라며 체념했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말이다. 권태는 어른이 된 탓이 아니었다. 더 이상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더 나은 나를 그리는 걸 멈춘 나의 탓이었다. 나이가 바뀌어서가 아닌 내가 바뀌어서.
나의 남은 날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막지 말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열 손가락을 펼쳐도 부족하도록 다양한 세상을 그리고 싶다. 나에게 언제나 예측 불가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언제까지나 예측 불가한 삶으로 만들고 싶다. 네, 가장 아끼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읽어봤습니다. 제가 책이 한 15% 정도 읽어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보고 용기를 얻을 만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면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책을 썼는데요. 저는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이란 책을 썼는데 다음에는 사실은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을 말 이래가지고 하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듣고 싶은 말만 쓰지 않았나.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러게요.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조언이 많이 담겼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모두에게 다 공감이 될 만한 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마지막 읽어드렸던 예측 불가한 삶을 위해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좀 놀랐달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하루가 예상되고 내일이 예측되면 좀 권태를 느끼죠. 뭔가 어른이 되면 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념을 하고든 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매일 똑같은 하루 쳇바퀴 돌듯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건 정말 어른이 된 탓일까요? 아마 저자의 말처럼 아닐지도 몰라요. 세상엔 새로운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알아가는 걸 멈추고 더 나은 나를 그리는 걸 좀 멈춘 상태?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에이, 뭘 더 배워. 뭘 이제 그만. 배우는 건 대학 때 이후로 귀찮아. 시작했으니까 이제 배우는 건 그만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영어 공부하면서 뭐 취직도 했는데도 뭐 회화반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스피치 배우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취미생활로 막 여러 가지 배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되게 얼굴이 밝아 보이고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돌아볼 기회라는 거, 첫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게 못 견디게 싫었다. 저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뭘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못 견디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뭔데 날 지적해? 약간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나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뭘 줬을 때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그게 지적하는 말이라고 해도요. 그건 그냥 나를 돌아볼 기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저자의 말이 고개가 심히 끄덕여집니다. 맞아요. 그냥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진심어리 충고면 그래 내가 이걸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고치면 되고 아니야
좀 너무 과한 지적인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저 한번 나를 돌아볼 기회, 그 정도겠죠. 닮고 싶은 당신, 이것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냥 곁에 있으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함께 그냥 걷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무 바램 없이 뭐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그 자체로 되게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곁에 두고 있는 건 행운이겠죠. 행복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와의 데이트라는 꼭지가 좋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려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첫 문장. 이것도 너무 공감이 돼서 고개를 끄덕이고 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그걸 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죠. 그것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근데 혼자 있으니까 그냥 심심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에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또 집에 혼자 오면 또 깊은 어떤 알 수 없는 기분에 우울해한다면, 처진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할 생각 해볼 수 있었어요.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또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다음엔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라는 부분. 굉장히 이게 좀 신선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습득한 의사 표현은 울음이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생을 시작한다라는 문장. 오, 끄덕여졌어요. 맞죠? 우린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누가 우는 법 알려주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감정 표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울면서 태어났죠. 그래서 가끔 정말 울고 싶을 때 그래도 억누르는 나 자신, 그건 그냥 내가 나를 너무 뭔가 억제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아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억제도 없이 울고 싶으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겠죠. 고통스러울 땐 좀 자기 스스로를 꽉진 주먹을 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나를 사랑하는 노력이란 부분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첫 문장이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회적으로 볼품없는 일을 하면, 그리고 내가 좀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학교에 가면 나는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그쵸? 근데 좀 그런 나도 사랑할 이유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또 이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재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교수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유튜브 검색에 김주한 교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다음은 응원을 먹고 자란 우리라는 부분이 좋았어요. 혼자서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가 있죠. 지치고 힘들 때,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 들 때, 그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참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손을 누가 뻗어줬을 때 그 손을 무시하고 잡지 않았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잡았을 때 우리는 한 발 성장할 수 있고 늪에서 나올 수 있고 다시 거기 편한 평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늪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덕분에, 그런 경험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또 평안을 길어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니까 라는 부분도 좋아서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항상 좀 변화를 꿈꾸지만 바뀌지 못하죠. 그래서 행동을 해야, 생각보다 행동을 해야 바뀐다라는 말을 많이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근데 참 꼭 행동하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생각이 일단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좀 내가 어떠하게 바뀌고 싶다라는 결심, 그것도 결코 이렇게 사소하게 여길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씁니다. 바뀌려고 하는 스스로를 좀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도 좀 아직 부화하지 않은 달걀을 품듯이 좀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또 행동으로 이어지고 하지 않나. 그래서 저자의 말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물음이란 부분도 좋았어요. 나를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내게 많은 물음을 던지는 거,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물어봐 주는 거. 이게 내면 소통이겠죠? 김주한 교수님이 말하는 내면 소통이 이런 거겠죠? 나와의 대화, 그렇죠? 낯간지러운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참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하면서 좀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 약간 명상적인 삶을 말하시는데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읽어드렸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또 좋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좋았네요. 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멋진 순간에만 나를 자랑스레 여기는 게 아니다. 이 첫 문장이 확 꽂혔어요. 정말 그렇죠. 내가 진짜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 내 자신은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런 실패를 할 수 있지? 하는 순간, 그 순간조차 예,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스히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을 품어주는 일이기에. 맞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됐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됐든 사랑이란 건 가장 품을 수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마저 그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가장 아끼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도요나 작가님의 에세이 읽어봤습니다. 참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과 느낌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게요. 안녕.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멋진 순간에만 나를 자랑스러워 여기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고꾸라져 주저앉아 뚝뚝 눈물을 흘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스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다. 나에게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고 정성스럽게 목욕물을 받아주는 것이다.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 내 귀를 막아주는 손이다. 사랑은 그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을 품어주는 일이기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고민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정작 나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지 않는다.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알지 못한다. 필요한 건 타인의 조언이 아닌 마음의 소리다. 찾아야 할 건 정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선택이다. 질문을 적어 내려가자. 그리고 나에게 묻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나다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나에게 묻자. 당당한 아마추어. 모든 것을 잘해내고 싶었다. 속하는 무리에서 가장 뛰어나고 싶었고, 관심 있는 분야는 모조리 잘하고 싶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실패를 했고, 그보다 많은 실수를 했으며, 많은 미움들을 주고받았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한 번의 깨달음으로는 부족했다. 도무지 정답을 모르겠는 삶 속에서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부족하고 서투르다는 것을. 한동안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기분에 빠져 있었다. 남들은 뚝딱뚝딱 해내는 일을 나만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땐 알지 못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워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부족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배워가는 중이니까 나의 노력을 알기에 결국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시간과 노력에 쌓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이만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아, 나 참 멋진 것 같아. 하는 이런 두꺼운 철판도 필요한 법이다. 혹시나 오늘의 실수가 자꾸 맴돈다면, 지난날의 후회가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온다면, 그땐 당당히 말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나에게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에는 더욱이. 다정한 물음. 나를 드러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내게 많은 물음을 던지는 것.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지, 나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는 것.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나를 다정히 기다려주는 것.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희미한 나를 또렷하게 만들어가는 것.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다. 힘든 일을 헤쳐나갈 힘, 슬픔을 이겨낼 힘, 나를 언제나 믿고 사랑할 힘,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건넬 수 있는 힘. 나의 힘을 길러주는 건 나에게 다정한 물음을 건네는 것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보석 같은 당신. 나를 잘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나를 잘 모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가치는 나만이 알고 스스로 가치를 낮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것을 깎아내릴 수 없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 타인의 평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지 말자. 당신에 대해 알아가려 노력하지 않고 보고 싶은 면만 보며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보석을 보석이라 부르는 이유는 많겠지만 사람들의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석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석이라 들은 것을 보석이라 부른다. 우리는 유일하고 빛나는 존재이니 보석이라 불릴 덕목을 갖춘 셈이다. 스스로 보석이라 여긴다면 보석이 된다. 나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런 빛나는 존재로 바라본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보석 같은 당신이 남들의 시선에 빛을 잃지 않기를, 당신이 정의한 당신을 잊지 말기를. 처음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니까. 변화를 꿈꾸지만 선뜻 바뀌지 못하는 자신을 꽤나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곤 한다. 변화하고 싶으면 행동을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행동을 해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하지만 변하고 싶다는 의지를 품은 순간
꿈을 그린 그 순간은 분명 내가 변화를 시작한 순간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나에게 찾아온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은 내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모습에 가까워진다.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당장 실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다. 머릿속에 그린 나에게 향하고 있다. 변화의 시작을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기를. 더 높이 뛰기 위한 뚱닥기 중일지도 모르니까. 주저하는 나를, 망설이고 있는 나를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다려 주기를. 꿈꿔왔던 내가 되기 위해 내딛는 저 걸음이 될 테니까. 응원을 먹고 자란 우리.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난 믿는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꾸려고 하는 것과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르다. 나의 기준대로 바꾸려 하면 바뀌지 않겠지만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다면 차츰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꿈꾸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손을 뻗는 것이 진정한 응원이 아닐까. 나 역시 못하겠다 싶은 순간들을 주위의 사람들 덕에 이겨낼 수 있었다. 자신이 없고 막막했던 순간, 주위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은 내게 자신감이 되어 주었다. 과연 그뿐일까?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덕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건네준 사람들 덕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사람들 덕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됐다. 우리도 결국 누군가의 응원과 위로를 먹고 자라났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한 걸음이 어려워 망설이는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에게 지지와 응원을 건넬 힘이, 열렬한 응원을 전하고 싶다. 희망이라는 씨앗은 사람에게서 얻어지니까 서로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나를 사랑하려는 노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틈이 없다. 아담한 집에 살아도 나의 공간을 애정하고, 자가용이 없어도 지하철의 풍경을 즐긴다면,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들과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르니까 내 기준의 만족과 행복이면 충분하다. 조건과 자격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과 자격 따위는 필요 없다.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면 된다.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란다.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 그런 때가 있었다. 툭 치면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이던 때. 참으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봐도 툭툭 눈물이 떨어지던 때. 그때 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가장 먼저 습득한 의사 표현은 울음이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울음을 터뜨리며 생을 시작한다. 어쩌면 울음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이 아닐까? 배우지 않아도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표현이 아닐까? 툭 하고 떨어지는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는 눈물은 없다. 내 신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쌓여온 그 힘듦이 터져나온 것이다. 흐르는 눈물을 외면하지 말길.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길. 내 앞에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측은지심으로 나를 달래주기를. 나와의 데이트.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려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관심사와 취향,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건 나만의 시간을 행복하게 채울 기반이 된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와 내가 잘 맞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우울하면 타인에게 이 시간을 맡기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새겨진다. 나와 잘 어울려 노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좋아하는 걸 찾고 깊이 빠져드는 시간을 갖는 건 나와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수많은 연결고리가 생기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하게 느껴질 것이다. 깊이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나와 단둘이 노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다. 닮고 싶은 당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뚜렷한 능력을 배우고 싶거나 무언가를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닌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함께 걷고 싶은 사람, 자신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 익숙함에 무뎌지지 않으려 소중함을 되새기는 사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삶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마음을 한결같이 전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들을 오래도록 보고 싶다.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고 싶다.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잘했네. 한마디로 칭찬이 끝나고 잔소리가 이어진다. 원하는 곳에 취직하고 난 뒤 가족 모임을 했다. 애기양양해진 난 자랑을 늘어놓았고
아버지는 역시나 잘했네 한마디를 던지신 후 앞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들뜬 나의 마음을 눌렀다. 한순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다. 소름이 잔뜩 쌓인 난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다. 살아보니 웃는 날 하루를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야 하더라. 아빠는 네가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칭찬보단 조언을 해주게 되나 봐. 풍파를 겪으시면서 아버지는 칭찬보다 조언을 건네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하셨던 것이다. 가족을 지키느라 감정이 메마른 당신에게는 그 한마디가 자신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 잔소리는 언제나 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던 세월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각자의 언어가 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다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의 본질을,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전히 아버지의 칭찬은 한마디이지만 이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안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도 안다. 나의 앞날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안다. 애쓰지 않아도 너무 애쓰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나만 놓으면 끝날 관계를 부여잡지 않고 떠나는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고 사랑받으려 나를 흐리지 않고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곁에서 그 곁에서 살아가고 싶다. 가면을 벗어 던져도 괜찮은 나의 민낯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구태여 서로를 잘라내지 않아도 맞춰주는 사람들. 부여잡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사람들. 돌아볼 기회. 예전엔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게 못 견디게 싫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별거 아닌 조언과 충고에도 감정이 상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수그러들었다. 누군가의 기준엔 안 맞을 수 있지만 나의 기준에 괜찮으면 된다는 단단함이 생겼다. 이제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말해도 괜찮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돌이켜볼 기회가 생겼다는 그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비판과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면 된다. 나를 돌아볼 기회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측 불가한 삶을 위해 오늘 하루가 예상되고 내일이 예측되고
앞으로의 나날이 가늠될 때 권태를 느낀다. 앞으로의 삶이 정해졌을 때 기대를 잃는다. 이미 정해진 것에 새로운 기대를 품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았던 선택지는 이제 5손가락으로도 세워진다. 어른이 되면 다 이런 것이라며 체념했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권태는 어른이 된 탓이 아니었다. 더 이상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더 나은 나를 그리는 걸 멈춘 나의 탓이었다. 나이가 바뀌어서가 아닌 내가 바뀌어서. 나의 남은 날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막지 말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10손가락을 펼쳐도 부족하도록 다양한 세상을 그리고 싶다. 나에게 언제나 예측 불가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언제까지나 예측 불가한 삶으로 만들고 싶다.